안녕하세요. 김새의 오디오북 시작합니다. 제가 고른 오늘의 책은 그냥 오는 운은 없다입니다. 워크숍이 열리는 날 스테파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행사 장소인 도서관으로 갔다.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으리라 예상했는데 막상 도착해보니 강의실에 앉아있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다. 스테파니는 실망하고 당황스러웠지만 그렇다고 그냥 가버릴 수는 없었다. 스테파니는 홀로 앉아있는 여성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물었다. 워크숍에 참석하려고 오셨나요? 여성이 답했다. 아니요. 무슨 워크숍이지요? 왈칵 쏟아지려는 눈물을 애써 참으면서 스테파니가 대답했다.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워크숍인데 총 6차례에 걸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주 좋은 내용인데 들으러 온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이 사람들과 좋은 내용을 꼭 나누고 싶었는데 그 말을 들은 여성이 이렇게 말했다. 기적이라니 저한테 필요하겠는걸요. 제가 들을게요. 그 말을 들은 그 순간 스테파니는 많은 사람 앞에서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았다. 그 대신 한 명의 청중 앞에서 강의를 진행하면서 남을 돕고 싶은 자신의 진정한 소망에 집중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것이다. 스테파니는 자신의 에고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봉사로 초점을 돌렸다. 그러자 모든 것이 조화롭게 맞아떨어졌다. 그녀는 얻으려는 마음가짐에서 주려는 마음가짐으로 전환하여 놀라울 정도로 훌륭한 워크숍을 진행해냈다. 그녀의 인생에서 기적과도 같은 순간이었다. 스테파니는 수긍은 가지만 별로 바람직하지는 못한 방식으로 그 상황에 대처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경험의 규모보다는 내용에 집중할 용기를 냈다. 그리고 자신의 재능을 남에게 나누어 주는데 관심을 쏟았다. 스테파니는 그날 늦은 시간에 내게 전화를 걸어 이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스테파니는 의미 있고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한다는 기쁨에 겨워서 청중이 얼마나 많았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날 스테파니는 확신과 자부심을 느낌으로써 자신의 에너지를 대대적으로 전환했다. 이런 에너지의 꾸준한 지지를 받으면서 현재 스테파니는 유명 코치로 활발하게 활동하며 사람들에게 의욕을 북돋고 있다. 물론 지금 이 책에서도 훌륭한 모범 사례로 소개되었고 말이다. 혹시 상황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관한 틀에 갇혀 있다면 스테파니의 이야기를 마음에 새기도록 하자. 받을 수 있는 것에서 줄 수 있는 것으로 관점에 초점을 돌려보라. 이렇게 초점을 전환하는 순간 당신에게도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우주는 남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그런 목적에는 항상 기회를 열어준다. 봉사에 주목하면 판단과 비교에서 저절로 멀어진다. 그러면 자신의 헌신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될 것이다. 결핍의 에너지에서 벗어나는 가장 빠른 길은 베푸는 것이다. 날마다 어떻게 남을 도울 수 있을까 생각하라. 이런 생각은 당신을 우주와 일치된 상태로 이끈다. 웨인 다이어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남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 수 있을까 궁리하면 우주는 제가 당신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응답한다. 봉사와 헌신의 에너지를 바라면 우주는 그 에너지를 10배쯤 더 키워서 돌려준다. 믿음을 갖자. 당신은 반드시 에너지가 주는 강력한 힘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끌어당김의 힘이다. 남이 더 받기를 기원하는 마음은 풍요의 에너지로 우리를 이끈다.
남을 기분 좋게 만들면 자신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진다. 그래서 남이 더 많이 받기를 바라면 우리 자신의 받는 능력이 커지면서 풍요의 느낌이 원하는 것을 삶에 더 많이 끌어당기게 한다. 다른 사람들이 풍요해지는 것을 진심으로 원하면 우주도 마찬가지로 응답한다. 이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나는 주로 나와 비슷한 또래의 젊은 여성들을 자문했다. 그들 중 대다수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약혼 반지 낀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린 친구들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곤 했다. 그런 그들의 마음을 나도 이해했다. 나 역시 그런 얽매임에서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이다. 내 삶에 적용하지 않은 영적 원리를 남들에게 가르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가르칠 수 있으려면 우선 나부터 해결책을 찾아야 했다. 그래서 태도를 바꾸기로 결심했다. 그때부터는 소셜미디어에서 친구의 약혼 소식에 관한 글이나 사진을 볼 때마다 그 친구의 좋은 소식에 진심으로 기뻐했다. 그래서 친구가 기뻐하는 모습을 마음속으로 그리면서 내가 약혼자를 찾았을 때 흥분된 기분을 상상했다. 그렇게 주위 사람들의 기쁜 소식을 축하해 주었다. 길에서 연인이 다정하게 손을 잡고 걸어가면 그들을 통해 내 안에서 사랑의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연인들을 바라보는 내 관점을 의식적으로 소망 구현 과정의 일부로 받아들였다. 즉, 남들이 나누는 사랑을 내게 없는 것을 상기시키는 대상으로 보지 않고 나를 위해 준비되고 있는 것을 일깨우는 대상으로 보았다. 이처럼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 함께 기뻐하고 축복하자. 그들이 우리가 받을 준비가 된 것을 미리 비춰준다고 믿고 기뻐하자. 남들이 더 많이 가질 수 있게 빌어주려면 비교라는 장애물을 놓아버려야 한다. 자기 자신과 남을 비교할 때는 결핍의 사고방식이 되어서 우주에는 우리 모두에게 돌아갈 만큼 충분한 사랑이 없다는 기분이 든다. 연인관계에 대한 장애물을 깨끗이 치우고서 몇 년이 지난 후에 나는 마음의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 그와 비슷한 장애물을 극복하는 과정도 거쳤다. 혹시 임신을 기다린다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임신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친구들에 대한 판단이 끌어당김의 힘을 약화시키지 못하게 해야 한다. 깊은 난관에 봉착해 있을 때는 그런 말이 귀에 잘 안 들어온다는 것을 나도 안다. 하지만 약속하건대 그렇게 하면 그 난관에서 분명히 헤어나올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느끼는 부러움은 우리 안에서 성장이 아직 덜 된 부분이다. 원하는 것을 다른 누군가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그것을 가질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느끼는 부러움은 우리의 깊은 욕망을 반영한다. 모두에게 돌아갈 만큼 충분하지 않다고 에고가 우리를 설득할지 모르지만 우리 상위 자아는 진실을 알고 있다. 질투를 명확한 알므로 바꾸자.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것을 우주에 명확히 알릴 기회로 삼자. 원하는 것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눈에 들어올수록 원하는 것을 얻을 순간이 더 가까워진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진 사람들을 앞으로 받게 될 것을 비추어 보여주는 거울로 생각하기로 선택하자. 그들을 우리에게 미래를 보여주는 우주의 조용한 암시로 받아들이자. 우리가 성공하고 싶은 분야에서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이 이룬 기적을 우리 것으로 받아들이자.
마음을 열어 그들의 훌륭함을 더 기분 좋게 받아들일수록 그것이 더 빨리 우리 앞에 현실로 나타날 것이다. 기쁨을 주는 것은 무엇이든 한다. 이번에도 역시 무언가를 실천하는 열쇠는 좋은 기분을 느끼는 것임을 명심하자. 이 말을 이 책에서 앞으로도 끊임없이 보게 될 것이다. 결핍에서 벗어나는 가장 빠른 방법은 기분 좋은 느낌으로 관심의 초점을 옮기는 것이다. 부족함이나 비교하는 마음에서 헤어나기 힘들 때는 단순하게 생각하면 된다. 그저 기쁨을 주는 것에 관심을 두겠다고 선택하는 것이다. 나는 결핍의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을 때는 문제가 되는 상황이나 쟁점에서 관심을 돌려서 요리나 산책, 운동처럼 기분이 좋아지는 활동을 한다. 때로는 결핍이나 비교에 대한 생각과 믿음이 너무 강력해서 도통 바꾸기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무엇이든 기분을 좋게 만드는 행동을 해보려고 시도하면 우리는 그 순간 바로 결핍에서 벗어난다. 물론 일순간에 기적적으로 인식을 바꿀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것에 목표를 둘 필요는 없다. 그저 조금씩 더 좋은 생각과 느낌으로 차츰 옮겨가면서 결핍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면 된다. 긍정과 사랑의 수도꼭지를 튼다. 두려움에서 사랑으로 성공적으로 옮겨갈 때마다 기록을 해두도록 하자. 놀라운 순간들을 하나씩 기록해 나가면 연습 효과가 훨씬 증대된다. 생각의 초점을 두려움, 결핍, 저항에서 돌려 성공적으로 잘 되어가는 것에 맞추자. 어떤 순간에든 다시 선택하기를 실행해서 조금 더 나은 감정을 선택할 수 있다. 관심을 잘 되어가는 것에 쏟으면 원하는 것이 더 많이 창조되고 우주에 대한 믿음이 굳건해진다. 이 연습을 우주의 풍요를 누리는 다른 방법 내에서 적용하면 끌어당김의 힘이 상승할 것이다. 또한 한계의 에너지를 초월해서 번영의 에너지를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결핍의 사고방식을 치유하면 기쁨의 감정에 재일치되고 우주의 풍요를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다. 기분 좋은 감정을 느끼기로 선택하고 내려놓고 집착을 버리면 우주의 흐름과 일치될 수 있다. 우주에 그렇다라고 말하는 것은 수도꼭지를 트는 일과 같아서 바라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로 흐르게 한다.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초점을 맞춰라. 우리가 바라는 결과는 우리가 우주의 흐름과 함께할 때 나타난다. 비교에서 조화로, 경쟁에서 연민으로, 결핍에서 사랑으로 이동하면 그 흐름이 더 빨라질 것이다. 우주가 우리를 도울 수 있게 하자.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오고 있는 것을 반영해 보여주는 것임을 알고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자. 다른 사람의 성공을 아낌없이 온 마음을 다해 축하하자. 웨인 다이어는 이런 유명한 말을 한 적이 있다. 당신은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당신의 현재 상태를 끌어당기는 것이다. 결핍은 우리가 간절히 피하고 싶어 하는 것이다. 그런 결핍의 상태를 끌어당겨서는 안 된다. 대신에 기쁨, 풍요, 번영의 느낌을 마음에 담고 슈퍼 어트랙터가 되자. 질투하고 초조해하고 비교하고 결핍을 두려워하며 미래에 대한 걱정에 빠져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생각해보라.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나아갈 수 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축하하고 훌륭한 것 그리고 원하는 것이 우리에게 오고 있음을 알고 현재를 즐길 수 있다. 결핍과 분리의 습관을 쫓아버리면 우리는 한결 자유로워질 것이다. 생각과 느낌에 소망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걸 알면 힘이 솟고 신이 난다. 오늘은 기쁨을 주는 무언가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보자. 신이 나서 기분이 들뜨게 만드는 것을 찾고 우주가 어떻게 돕는지 지켜보라. 언제나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 우리는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위해 좋은 기분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일기를 쓰거나 명상을 하거나 산책을 하거나 좋아하는 노래를 듣거나 직장 동료나 이웃과 대화를 나눌 시간을 단 몇 분만 마련해 보자. 우리를 부정적인 상태에 묶어놓는 두려움에 기초한 믿음 체계를 날마다 최소한 2분 동안만이라도 차단해 보자. 단 몇 분이면 충분하다. 기쁨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순간 감정 척도의 윗단계로 올라가게 된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어떤 상황에 기쁨의 감정을 품기 시작하면 주변의 진동 주파수가 변한다. 이렇게 한번 해보자. 끝날 줄 모르고 이어지는 회의 시간에 짜증이 올라오거나 사람들과 브런치를 먹는 자리에서 남의 뒷얘기나 험담이 오고 갈 때 농담을 던지는 것이다. 기쁨과 즐거움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상황에서 그를 위한 기회를 만들고 그 자리의 에너지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지켜보라. 당신의 작은 노력으로 인해 상황이 확 바뀌는 것을 목격할 것이다. 사무실에 좋은 기분으로 들어선 날 아침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생각해보라. 분명 나쁜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했을 때보다 사람들이 더 친절하고 밝은 태도로 대해주었을 것이다. 우리에게는 기쁨을 선택함으로써 주변의 에너지를 바꿀 힘이 있다. 다른 사람들이 기쁨의 에너지 상태에 있지 않더라도 그들의 에너지를 바꿀 힘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가 높은 진동을 띈 채로 낮은 진동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할 때마다 그들의 에너지가 고양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말과 행동이 아니라 발산하는 에너지일 때가 많다. 어느 곳에서든 스스로 불을 밝히는 사람이 되자. 오늘도 김새의 오디오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내일 또 만나요.